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가 배우자 정모 씨의 출국 금지 조처를 풀어주면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하면서 베트남에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 김 씨의 말 믿어도 되는 걸까요? 출국 금지 풀어주면 들어올까요? 특검은 어떻게 그러면 수사할 수 있을까요? 먼저 들어오면은 풀어주겠다고 했다. 이게 교환도 등가성이 있어야 되고 서로 못 믿는 상황에서는 누가 칼자루를 쥐었는지에 따라서 더 이제 거래를 잘할 수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오면은 풀어줄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거를 응할 이유가 1도 없죠. 그냥 제가 뭐 약간의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특검이 왜 이거를 응합니까? 받아줄 필요가 없죠. 예, 이 얘기가 그리고 며칠 전에 좀 나왔던 거고 지금 태국으로 입국했다라고 또 들었는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인지 태국인지 태국인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김혜성 씨를 수사를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저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이거는 특검이 계속 압박을 하면은 버티지 못할 거다. 그리고 현지 경찰하고 공조해서 또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풀어줬다가 김혜성 씨 안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협상력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김혜성 씨가 가족들이 다 여기 있고요. 물론 뭐 돈을 일부 뭐 베트남을 갖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도 시간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할 수밖에 없어요. 김혜성 씨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습니까? 그 해외 생활이라는 게 아무리 돈 많이 갖고 다닌다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죠. 빨리 와서 이제 자기가 떳떳하다면 다 밝히고 좀 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대변인님. 아니 지금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 당대표 선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다들 관심이 많이 없으신 것 같고 지금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전한길 씨가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두 사람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장동혁 그리고 김문수 두 후보가 응할 것이라고 했는데 근데 그 묻는 면접 질문 같은 걸 하겠다고 했는데 심지어 그 면접 질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품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한편으로 기대됩니다. 어떤 답변? 이런 그 질문이 왔을 때 두 후보가 어떤 답을 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죠.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할 거냐라는 질문도 전한길 씨 입장에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지금 뭐 억울하게 구속돼 있다고 보는데 이것을 당대표가 되면 어떻게 풀어가겠느냐.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 두 분들이 과연 어떤 답변을 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헌법적 가치 내의 정당이 존재하는데 그 정당의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전한길 씨가 요구하는 답변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당하게 구속돼 있기 때문에 석방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그 답변을 원할 텐데 그것에 반하는 답변을 할 건지 아니면은 그 요구하는 수준의 답변을 한다면 그것은 그 우리 정당의 당원 당규 뭐 이런 것들에 위반될 것 같은데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좀 위태위태한 것 같아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페이스북에 비판글을 올렸는데 뭐 한쪽에서는 이제 서울시당에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 전한길 씨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 당권 주자들은 면접관님의 질문에 답을 할 걸 기다리고 있다면서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냐 뭐 이런 비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답변할 거라고 보세요? 김문수, 장동혁 두 의원. 잘 하겠죠. 전한길이 원하는 답변을 안 할 거면은 거기 왜 갑니까? 거기. 그 모범 답안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김 대표 보시기에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억울하게 있으니 당 대표가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 예방도 하고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요? 부정선거도 아직의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더 자세히 들여다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제도 뭐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대충 이런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탄핵 전에도 이른바 쌍권 지도부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한 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한 적이 없거든요. 가긴 갔죠. 지도부의 그거라고 안 한 거죠. 지도부의 로서 간 건 입장에서는 아니다.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4월 4일에 탄핵이 그러니까 위헌적인 그 계엄으로 인해서 탄핵이 확정된 이후에 당 지도부를 맡겠다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면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우리 당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뭐 그게 뭐 비율로 나누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마치 비호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이분들이 당대표 되는데 과연 유리한 전술이니까 당대표가 되면 뭐합니까 또. 당대표 된 이후에는 수권 정당이 되려고 당을 이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수권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당대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뭐 면회한다면. 미라클님이 대변인님이 속하신 당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국힘은 제가 전문인데요. 제가 여러 차례 이걸 정광재 대변인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죄송한데 국힘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맞아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극한까지 가야 돼요. 극한까지 가서 당원들의 선택이 어쨌든 그것만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게 김문수가 됐든 장동혁이 됐든 지금 상황은 여러 여조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두 사람이 결선 투표 갈 것 같아요. 똥이냐 된장이냐 거의 이제 이 수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똥이나 된장이 아니에요. 똥이냐 똥이냐 설사냐. 아니, 죄송합니다. 어쨌든 식사 중이신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그래서 그 기조로 가서 당을 운영해 보고 내년 지방선거까지 치러보고 성적표 받아보고 그 다음에나 이 당의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지금은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다라고 보고 지금 당대표뿐만이 아니라 지금 최고위원도 진용이 화려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지금 당이 운영될지 누가 당대표가 되든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나오셨더라고요. 저는 진짜 김재원 최고위원 존경합니다. 스태미나가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대단한 게 이 국민의힘이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제대로 그 비대위원장 무슨 권한대행 다 빼고 딱 3명 있었어요. 그게 이준석, 김기현, 한동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뽑잖아요. 그 3번을 최고위원을 다 했어요. 김재원 최고가. 다 선출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최고위원이 뽑히면요. 그 다음에는 안 나가거든요. 근데 다 망해요. 그 지도 체제가 무너져요. 그 무너지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김재원이야. 그 다음에 비대위 체제에 잠깐 갔다가 나오면 또 나와. 그리고 또 망해. 또 나와. 또 이거 4번째 대한민국 역사의 전무후무예요. 이런 이게 4번 4번 연속. 그러니까 제가 이건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정도로 답이 없어요 지금. 또 1등 할 거예요. 김재원 최고가 또 1등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끝까지 극한까지 지금 가봐야 된다 당이. 지금 어떤 기사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직업이 최고위원이라고. 저도 그래서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나오신다고 해서 좀 놀랬는데. 근데 이거 돈 내야 되지 않아요? 지금 최고위원은 아마 예비 경선 때 2천만 원, 본경선 때 2천만 원, 그래서 4천만 원 낼 그 겁니다. 정도는 있으세요. 그 정도는 당연히 있겠죠. 저도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번에 나오면 또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난 1년 전에 전당대회 때 제가 그 한동훈 캠프의 공보단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때 김재원 최고는 당선이 된다 이걸 상수로 놨어요. 누가 될 거냐, 뭐 지도부가 구성이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 우리 1등 수석 최고를 장동혁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그때 박정훈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우리 그 이른바 팀 한동훈으로 나갔었는데, 근데 김재원이 된다. 그러면 이뇨한 그 후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뇨한 후보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뇨한 의원도 사실 초선 의원이고 그쵸. 박정훈 의원도 초선이었어서 했는데 혁신위원장을 했다는 아마 인지도 때문에 그때 당시에 조금 앞섰을 겁니다. 이뇨한 의원이. 그래서 이뇨한 의원이 최고위원이 됐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위원은 지도부 한 번 끝났을 때 그냥 마치는 게 그동안 그쵸. 정치권에서는 정석이었는데 지금 3번이나 한 다음에 또 나온다. 근데 지금 장동혁 의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때 당시에는 같은 진영에 계셨었잖아요. 네, 저는 뭐 같이 차 많이 타고 다니고 당의 쇄신 방안과 앞으로 이렇게... 당 운영 방안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미래를 꿈꿨죠. 뭘 그렇게 서운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궁금한 게 장동혁 의원이 원래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건지 첫 번째, 두 번째는
당시에 최고위원을 그 한동훈 대표가 이제 운영하던 최고위원을 그만둠으로써 그 지도부가 해체됐는데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가속 악셀레이터를 밟고 있는 건지 그 궁금해요. 아, 모르세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뭘 그렇게 서운하게 한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최고위원을 그만두면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완전히 불살르고 왔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계속 선택이 극단으로 몰리고 이렇게 있다. 가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